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이유미 기자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 친구는 전문가 코너에서 이제 업계에 마주치기 힘든 분들 모셔가지고 새로운 업계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머니투데이, 티타임즈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면서 이전에는 이데일리, 비즈니스워치 등에서 금융과 IT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또 한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네. 활동하시기도 했고, 학부에서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는 정보미디어 MBA를 졸업하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충분히 기자님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티타임즈 채널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미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기자님이 사실 이 신간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바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셨는지. 네. 제목이 지금 팔리는 NFT입니다. 네, 요즘 핫하죠. NFT가 뭔지 도대체 오늘 핵심만 저희가 뽑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네.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뭡니까? 요즘 너무 핫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NFT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저한테 한 번씩 여쭤보세요. 네. 그럴 때마다 뭔가 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또 한마디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면 뭔가 이제 그 한계에 갇히게 되실까봐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NFT는 이제 일단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디지털로 된 무언가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단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부동산이라던가 오프라인 그림이라던가 이거를 디지털화 했다면 이거를 또다시 NFT화 할 수가 있어요. NFT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파일은, 이 디지털 그림은, 이 디지털 땅 문서는 내 거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약간 찜꽁 하는 건가요? 네, NFT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이제 NFT는 디지털 파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디지털 파일 안에 이제 이런 그림 이미지를 담는다던가 아니면 음악을 담는다던가 그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자기 소유자의 이름, 소유자의 크립토 지갑 주소가 들어있고 이게 그동안 어떻게 팔리고 이제 어떻게 거래됐는지 거래 내역이라던가 이 만약에 그림 NFT라면 그림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담겨 있는 디지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디지털 소유권을 갖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쵸. 네. 내 들어간 얼굴 사진? 그것도 제 거가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 사진이 디지털 파일로 됐다고 해도 이게 사진관건지 아니면 내 것인지 그걸 사진 작가 건지. 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게 그동안 디지털에서 이제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말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디지털 파일이 복제가 많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내 거라고 이름을 아무리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킹이나 누구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는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파일이나 디지털 자산 이런 거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NFT예요. 이제 네, NFT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디지털 원본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여기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을 이 디지털 파일이 내 것이다라고 적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도 내 거다라고 이렇게 소유권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이 NFT 덕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독 아트 계열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맞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게 그림이나 이제 음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NFT도 사실 이제 디지털 파일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없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림 NFT는 딱 그 그림 이미지가 보이죠. 그리고 음악 NFT도 이제 음악이라는 걸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구매자들이 직접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파일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거기서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네, 창작자 입장에서도 그림을 만들어서 팔 때는 항상 갤러리를 통하거나 중간에 유통 과정이 검증을 받는 곳을 거쳐서 네네네 팔리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음악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게 뮤지션이 만들고 우리가 들을 때까지. 근데 이제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검증이 이 파일로 다 되고 이제 이 NFT 파일을 오픈 마켓에 올리기만 하면 이제 누구나 살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거래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이 유통 과정이 줄어들게 돼서 창작자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탈중앙화 이런 개념이랑 비슷하게 약간 유통 중간 과정이 딱 사라졌다고 보면 될까요? 네,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3단계, 4단계 거쳤던 그 과정이 이제 한 단계로 좀 줄어들었다던가 아무래도 이제 유통 과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창작자와 이 구매자의 권한이 좀 더 커졌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책으로 이렇게 한 권까지 몇백 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걸 쓸 만큼 요즘 NFT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각광을 받고 또 기자님이 왜 이 책을 내게 되신 겁니까? NFT가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저는 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NFT가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디지털 소유권이 이제 생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세상 안에서 뭔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건가요? 돈이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 그런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고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최초의 계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뭐 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 소유의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이제 자기가 뭐 필요한 것이라던가 뭐 취향에 맞는 거를 소비하게 되고 근데 이게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돌아가지 않았는데 그냥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디지털에서 내 것이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뭔가 여기서 내 것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그럼 디지털에서 뭔가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기업들은 여기서 또 디지털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똑같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돈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기업이나 이런 좀 테크 업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이거를 웹 3.0이라고 하나요? 웹 3.0은 뭔가요? 웹 3.0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웹 1.0, 웹 2.0, 웹 3.0이 지금 이제 있는데 웹 1.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PC통신 봤을 때 그냥 읽기만 했었잖아요. 기업에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주로 이제 보기만 했었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정보를 얻기만 했었는데 이제 웹 2.0 세상에서는 우리가 직접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직접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웹 2.0이라고 하고, 양방향인 거죠. 일방이 아니라. 이제 웹 3.0에서는 이것처럼 이제 뭔가 그동안은 웹 2.0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는 거의 중심에는 인스타그램 회사라던가 유튜브 회사라던가 매개체가 있는 거죠. 회사가 있었는데 웹 3.0에서는 이제 그 회사들의 권한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창작자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직접 구매자한테, 팬들한테 팔 수 있는 판로가 생긴 거잖아요. 유통 구조가, 그 경로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창작자와 이 구매자, 팬들, 개인들의 권한이 훨씬 더 많이 커졌다. 3.0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그런 중앙 집중적인 플랫폼의 권한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약화된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라는 얘기도 많이 코인도 하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온 거죠. 코인도 기존의 뭐 은행이나 금융권 시스템에 대한 그 경제 위기 그때 겪으면서 반발 시임에 네네.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생겨서 코인이 탄생하고 네. NFT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네. 개념으로 따지면 그죠? 네, 맞죠. 네. 이제 그 기존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런 거에 이제 반발해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것도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탈중앙화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그래요. 않았어요. 네네. 네. 대부분의 뭐 코인이라던가 대부분의 이제 뭐 웹 3.0이라고 말하는 플랫폼들도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야만 하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점점 그들의 권한이 좀 약화될 것이다. 그러한 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게 미래 라고 해서 방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웹 3.0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겨나는 부각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점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들 모셔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NFT가 왜 또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NFT가 각광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일단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투자 자산으로 많이 인식이 됐잖아요. 뭐 이게 얼마에 팔렸다, 몇백억에 팔렸다.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는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아. 이게 이렇게 큰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어, 하다 보니까 그냥 네 이제 본능적으로 네, 네. 예전에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때 당시에 가격이 네, 치솟아 올라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올랐잖아요. 네, 뭐 그때 당시 이런 말도 많이 있었죠. 이제 가격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그렇군요. 네, 이런 말이 있었듯이 이제 NFT도 사실 뭐 작년에 처음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이게 뭐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작년에 이제 두각이 각광을 받게 된 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NFT가 뭐야? 우리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주목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이제 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이 NFT가 사실 생긴 지 꽤 됐다고는 하지만 주목받게 된 건 또 최근이니까 네네. 이 책으로 한 권 엮으실 때 좀 힘들었던 포인트나 네. 재밌었던 포인트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밌었던 포인트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되게 이 NFT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구나. 네. 이 NFT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이제 발현시킬 수 있구나. 네,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게 저 스스로도 배우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기자 정신으로. 네.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거 저는 읽는 저도 힘들던데 네. 아니 이게 어렵다는 그 책을 쉽게 되게 써주셨는데 뭐 생소한 개념이 워낙 많이 네, 나오니까 맞아요. 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NFT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영어라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NFT를 구매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뭐 디스코드나 이런 데서 서로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뭐 커뮤니티가 점점 성장을 하는데 제가 그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볼 때 다들 이제 영어로 하시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영어가 팝하거나 구글 번역에서 나오지 않는 약간 슬랭이나 밈 같은 단어들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번역을 하거나 제가 해석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실제 느낌이 와닿지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현지 뉘앙스라던가 네, 이런 그래, 게. 그쵸. 네. 아무래도 제가 뭐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책에 이제 막 레퍼런스가 다 영문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